33번 문제 3번은 방금 제가 앞에서 했다면서 넘겼죠. 해당 공약서에 분할된 부분에 집중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는데 문제는 5번도 틀렸죠. 예, 이거는 형성 판결이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한다고 넘어갔는데 답이 그래서 3번과 5번이 답입니다. 3번은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틀린다고 그랬습니다.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것은 27번에 5번 하면서 제가 설명했어요. 27번에 5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집중된다. 틀렸다 되어 있죠. 4번이 맞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는데 넘어갔네요. 다음에 이것도 등기에 된다는 것도 2번 나왔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실사에서는 지상권 지금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판례는 지로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조문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 이건 전부 다 100% 판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 보면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죠. 왜 토지를 이용한다?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 아니고 토지가 지상권의 목적물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상물이 멸시를 한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시험 나왔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상물이 멸실됐다. 예컨대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지상권자의 과실로 멸실됐다. 그러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입니다. 토지. 자, 그런데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소작제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라 되어 있지 농작물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언제까지 사용 수익하느냐? 존속기간은 정하면 정한 대로 가지만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30년, 15년, 5년입니다. 이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다음에 이 이하로 정하게 되면 최단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영구무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는 무상도 되고 유상도 됩니다. 무상일 때는 문제가 없고 유상일 때는 치료를 취급해야 되겠죠. 그럴 때 2가지, 유상일 때라도 이를 제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되고, 유상일 때는 2년 이상 치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제 치료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치료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자, 등기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상권 양수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치료를 1년에 20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안 했어요. 근데 치료를 계속해서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이 연체됐다. 그럼 2년분이 연체됐습니다. 그럼 연체됐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요 병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해 버렸어요. 자,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누가 이제 지상권자냐? 병이 지상권자입니다. 그럴 때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구지상권자의 치료 연체를 들어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치료가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입장에서는, 병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구치상권자의 치료 연체 사실을 들어 치상권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 법정치상권도 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치상권의 경우는 치료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근데 협의도 안 되고 법원에서 치료 결정도 안 됐다. 그래서 연체됐을 때는 연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상당기간 내구력 가지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다는 건물은 경관 건물입니다. 그러면 30년입니다. 다음에 5번 요거는 반드시 별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280초 최단 존속 기간은 강행 규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치상권 설정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말입니다. 갑이 지금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음식점으로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빌리는 겁니다. 기존 건물을 뭐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와 치상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때는 최단 존속기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할 기간 동안만 토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28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30년 해도 되고 15년 해도 되고 5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28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치상권 설정할 때는 최단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3번을 봅니다. 경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치상권 설정했다. 치료는 200만 원이 됐습니다. 1번 기간 제한이 없다 했죠. 그럼 경관 건물이 몇 년? 30년이 됩니다. 다음에 2번 치상권 존속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치상물이 현존한다. 현존했을 때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갱신 청구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게 없게. 2번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그 거절함에 대해서 3번처럼 뭘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이거는 형성권이죠. 따라서 을의 상락 없이도 바로 시가상당 매매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4번 400만 원 상당 치료 연체하면 을은 최고 없이도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치료 연체로 소멸되면 치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5번 치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치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양도금지 특약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겁니다. 다음에 치료에 관해서는 5번, 6번이 나와 있으니까 5번이 나와 있으니까 4번의 1번을 보십시오. 법정치상권도 아까 치료 취급했는다 했죠. 근데 법정치상권 치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지도 않고 법원에서 아직 치료가 결정되지도 않았다. 그럼 이때는 2년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거 1번 문제할 때 제가 했습니다. 1번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2번 당사자 간의 치료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에 되지 서면으로 처리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3번부터 나오는 게 뒤에 거니까 자, 5번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가 5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이게 2006년 10월 10일 치상권을 취득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8년 10월 1일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양도가 됐어요, 병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2009년 10월 7일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후 몇 년 연체입니까? 1년 연체됐어요. 되겠습니까? 자, 1기억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못했다? 등기됐죠. 그럼 양수인에게 주장한다. 그럴 때 새로운 소유자 병은 2년 치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냐? 새로운 소유자일 때 연체 기간은 몇 년밖에 안 된다? 1년밖에 안 되죠. 따라서 전 소유자 연체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지상권자에게 또 상린관계가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익권자에게 다 적용됩니다. 다음에 디귿 정의 불법 점유하면 을은 지상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된 경우 갑과 사이의 치료 지급 특에 관해서 등기가 격려되지 않더라도 치료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지상권 양수인에게 치료 청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된다. 답은 몇 번이다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옳은 것은 6번도 별표하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실제 지금은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이용은 안 되는데 딱 하나 어디에 많이 된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갑의 나대지의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사용수익은 누가 하느냐? 설정자가 합니다. 그럼 설정자는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래도 이 을은 사용수익권이 갑에게 있으니까 정당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 못해요. 물론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은 철거되겠죠.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철거될 건물망정 건물이 있으면 담보가치가 완전히 다운됩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극히 불리한 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 자체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저당권 설정함과 동시에 모두 설정한다. 요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은 실제로 사용수익 목적이 있어 없어요? 여전히 사용수익은 가미합니다. 요거는 담보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교수님들이 새로 요걸 뭐라냐면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 지상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저당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피담보채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지상권도 담보지상권이니까 어디에 보정한다? 피담보채권에 보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저당권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 지상권도 소멸됩니다. 그게 기억입니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을 보십시오.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만다 축제한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내 지상권 사용을 방해받으니까 건물 공사 중지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러려고 뭘 가진다고?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지상권자가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토지에 도로 개설되면 똥값됩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옹벽 축조 그러면 토지 사용 가치가 다운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당연히 방해 제거로서 공사 중지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그자에게 지상권 자체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안 됩니다. 담보가치 하락이 있으니까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하는 것은 변론하고 비록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수익할 목적이 있어 없어요? 사용수익할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서 내 토지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내가 사용함에 따른 방해했으니까 차임 상당 손해배상해달라 이런 소리 하면 돼 안 돼? 예당초부터 을이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사용이익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해설에도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변론하고
애당초부터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뭐는 안 된다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게 담보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하고 지상권 자체 침해료로 임료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요거 하나만 시험에 나왔어요. 비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모두 소멸된다. 요거지만 이게 워낙 요즘 이게 많이 사용되니까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나온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7번 편면적 강행규정 아닌 것 그러면 비용밖에 안 나옵니다. 비용 상환증권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지상권자에게 비용이라는 게 필요비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결국 뭐만 된다?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자, 그래서 비용 그래도 되고 유익비 그래도 됩니다. 다음에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8번에 2번 방목이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사용하느냐? 4번을 봐봐요. 상가 건물 2층 옥상 위에 5층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가서 3층부터 5층까지 건물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뭘 설정받으면 된다? 지상권 설정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지상권?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치료받겠죠? 그럼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소유하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은 그냥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송정선이 설정된 토지라 되어 있는데 뭐 배전선, 송전선 같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논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선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선줄이 지나가는으로서 토지 사용에 방해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죠. 토지 사용에 방해받게 안 받게? 받죠. 요만큼 지금 모두 못 심습니까? 표 못 심고 송전선이 지나감으로써 토지 사용을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치 송전선이 지나가는 만큼 뭘 설정해 준 것 같다? 구분지상권 설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쭉 보면 장애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니고 장애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에 상하는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지에 다 배상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은 농지라도 전선줄 마음대로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갑니다. 전부 다 배상 다 해줘야 됩니다. 구분지상권 상당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5번 구분지상권자와 인지 항상 말하지만 상린관계는 용익권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꼭 토지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 다음부터 9번부터는 법정지상권. 모든 법정지상권은 다 토지와 건물이 뭐일 것? 동일 소유자야 됩니다. 항상 동일 소유자. 그 중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항상 그때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야 되는데, 여기 9번부터는 원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9번의 1번은 관습법상이 아니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런데 9번에는 제가 저당권 할 때 이거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저당권이 툭 튀어나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습법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순함기라 그래서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로 외웁니다. 뒤에 할 건데 9번의 1번만 저당권 실용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이고 나머지는 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그 9번에는 지금 무슨 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공동저당 딱 설정돼 있죠. 그래서 건물이 뭐 됐다는 말이 나온다? 철거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요 두 마디가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단순 암기하라 그래서요. 공동저당권 다음에 건물 철거 그러면 땡, 인정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돼요. 왜 안 되는지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결국 언제 당시 동의를 소유자면 된다? 처분 당시. 따라서 처분 당시 뭐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럼 건물이 있으면 되지 미등기 무효가 필요가 미등기 무효가 건물도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처분 당시만 동일 소유자면 되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달라진 원인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죠. 매매, 교환, 정료, 공매, 경매, 공유물 분할 다 됩니다.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가 안 된다 했죠? 환지 처분으로 달라졌을 때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 벌써 출제됐죠. 다음에 건물 철거 특약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없을 것?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이 요건을 들어갑니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하면 철거해줘야 됩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는 거죠. 지금부터 법정상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외우는 것 중에 먼저 공유 토지가 나옵니다. 공유 토지가 나올 때는 세 가지가 나오죠. 공유물 뭐라고?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해서 달라졌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유 토지자 일부가 지분을 점했다. 이 말은 너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음에 가반수 동의로 건물을 신축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이런 말이 너무 인정 안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뭐 했다? 매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미등기는 뭐가든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그 중에 무슨 등기만 한다? 대지 등기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로 무조건 뭐라고? 안 돼요. 원래 법정상권은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될 때 되지 일관해서 매매됐을 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유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원인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됨으로써 달라졌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이런 말이 너무 안 됩니다.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을 때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특정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다음에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너무 인정해 줘, 안 해줘? 안 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토지에 따로 임대차 계약했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그런데 건물만 매수하면 당연히 법정상권이 인정돼야 되겠죠. 근데 법정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따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언제 동일 소유자 보느냐, 그거는 따로 볼 것이고, 그거 외의 것은 이제 가만히 봐봐요. 9번 또 문제 1번이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란 말이 나왔죠? 땡입니다. 다음에 2번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땡입니다. 뒤에 거 볼 필요 없습니다. 3번 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둘 다 대지만 등기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 거는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걸 말을 달리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문제를 못 받칩니다.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뒤에 5번은 아까 했을 것이고 4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정리하면서 자 방금 건물 철거 특약하면 인정해 준다 그랬습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철거 특약으로 안 봐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데 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법정상권 인정되겠죠? 그런데 대지만 정리하면서 어떻게 합의했느냐? 지금 현재 있는 이 구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기로 약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구 건물을 철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철거해달라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나는 이 건물에 법정상권 취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자라 한 말이 건물을 막기로 했다? 철거하기로 했으면 인정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소송 붙으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이 두 사람 사이의 약정,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이 약정은 건물을 소유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소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이거는 건물 철거 특약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법정상권 인정된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1번 틀렸죠? 네. 1번이 틀렸습니다. 공동저당 나오고 철거 나왔으니까. 자, 다음에 10번 요거 뒤에 거하고 중복되니까 다시 11번을 봅니다. 11번에 1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토지 공유자 나왔죠? 그리고 가반수 동의 나왔을 겁니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오른쪽 4번을 보십시오. 토지 공유 나오고 중간에 뭐 넣었다? 첫 번째 거절 토지 지분 전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제가 토지 공유란 말이 나오면 뭐만 인정해준다 했죠? 공유물 분할만 인정해준다 했습니다. 지분 전매란 말이 나오거나 가반수 동의 얻었다는 말이 나오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1번에 다시 2번으로 가봅니다. 요 11번에 2번은 해설이 필요하니까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11번에 3번을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187조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통일 소유자에 있다가 그 중 건물만 매매돼서 어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른 이 토지에 뭘 취득한다? 지상권. 등기돼 있어 안 돼 있어? 법정 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뭘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가 돼서 현재 병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어른 등기 없이도 갑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187조에 따라 취득했다니까. 따라서 3번 법정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쭉 가면서 무슨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했다 나올 겁니다.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5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자신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경매일 경우 문제됩니다. 갑이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강제 경매가 됐어요. 그럼 강제 경매가 되는 절차를 보면 먼저 무슨 신청한다?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좋다, 경매하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그래요. 경매 개시하고 결정했을 때는 그 사항을 등기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서 경락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조문에는 매각대금 납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경매는 병이 받은 겁니다.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은 병은 법정상권을 취득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유자면 된다? 통일 소유자. 그럼 언제 통일 소유자가 되느냐? 종전 8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언제 했다? 매각대금이었어요. 근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압류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자가 압류등기를 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면 언제 압류효력이 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압류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압류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하라.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시험 판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간이고 압류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고 시작합니까? 가압류하고 시작하죠. 그럴 때는 당연히 뭘 기준해야 된다? 가압류시를 기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가압류가 되기 전에 선순위로 벌써 저당권이 들어와 있더라. 그럼 후순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게 안 되게? 경매하다면 저당권은 다 소멸되잖아.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된다?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때를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래는 압류효력이 발생할 때, 그러나 압류 전에 가압류가 있었을 때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합니다. 자, 그게 2번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에 1번하고 2번은 했습니다. 12번에 3번 무후가 미등기 건물도 인정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4번은 아까 토지 지분 전매 그러면 땡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5번 법정상권이 성립된 후 건물이 개축, 정축, 멸실돼서 신축돼도 인정한다 그랬죠. 아까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소멸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법정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새로 신축된 건물의 법정상권을 인정하지만 그 존속기간이나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합니다. 근데 구건물을 기준해야 되지 신건물이 아닙니다. 구건물을 기준한다. 이거 원래 간평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자, 다음에 13번에 1번은 아까 임대차 계약하면 인정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2번 어른 갑의 상락하에 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지금 을이 누구 상락하에? 갑의 상락하에 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하면 인정해줘 안 해줘? 인정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건물에 법정상권을 취득했으나 뒤에 있는 이제 살행 문제인데 그대로 그냥 보도록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럼 을은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더라도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법정상권이니까 등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상권자입니다. 이렇게 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이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합니다. 그래서 병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어요.
법정 치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양수인은 등기 없이도 치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법정 치상권이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치상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여전히 치상권은 을에게 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닙니다. 치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치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을은 건물 양도와 동시에 모두 양도해줘야 된다. 치상권도 병에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해줄 채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굴 찾아간다? 가구를 찾아서 자시 앞으로 치상권 등기한 다음에 병에게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치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해서 바로 치상권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이 병이 등기하기 전까지는 치상권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치상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을에게 해달라고 권리가 있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이 병이 대의하기 전까지는 지금 병은 토지에 치상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토지 소유자 갑이 당신은 내 토지를 권한 뜻이 점유하지 않느냐? 불법 점유다. 따라서 토지를 명도하고 건물을 설계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병이 을을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면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타고 짓을 하는 것은 신의청에 위반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병이 남의 토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게 아니고 건물을 뭐 받았었다? 경매받았을 때는 말 필요 없이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치상권도 취득합니다. 경매를 받았을 때는. 그래서 4번 갑이 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취득했으나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면 을은 아직까지 치상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5번은 지금 경매가 됐다 했죠. 경매가 되면 취득합니다. 갑이 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경유하지 않은 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틀린 거네. 이 문제가 아니죠. 자,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으면 등기 없이 취득권 취득한다 했습니다. 근데 5번은 그게 아니고 갑이 누구로부터? 을로부터 대지를 마고 매수하면서 자기 앞으로 못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돼 있잖아요. 건물을 맸다고 신축했어요. 그러나서 그 후에 건물이 경매가 되었어요. 자, 법정상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닙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186조죠. 따라서 갑이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지를 안 하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해줘야 됩니다. 5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인정하는 것은 3번 공유물 분할밖에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14번은 방금 말하던 그 내용이죠.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을이 법정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토지가 병에게 양도되면 을은 치상권 등기 없이도 병에게 건물 철거 대항할 수 있다. 다음에 2번 을이 위 건물을 정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권 양도는 법정치상권 양도 합의를 말하고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이의 경우 을이 치상권 설정 등기하지 않고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더라도 대지 소유자 갑은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4번처럼 뭘 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경매매가 아닌 뭐가 받았다? 경매다. 그럼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여러분 요는 법정상권과 관계없이 법정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요거는 토지가 양도된 경우죠. 맞습니까? 요거는 건물이 양도된 겁니다. 토지가 양도되더라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양수받을 때는 뭐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주장 못합니다. 이것도 독립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풍요기지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중개법 시간에 나오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어디에서 배워야 된다고? 중개법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참 이제 지역권 보는데 지역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점유권 중에서 점유보호청권을 안 했다고 그랬죠. 예, 점유보호청권을 한번 봅니다. 점유권 마지막에 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책 84페이지 17, 18, 19번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권적 청권은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청구, 방해저거, 예방청구인데 반환청구를 점유물 반환청구 그러기도 하고 법조문처럼 하면 점유 회수청구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점유물 반환청구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여기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점유가 뭐 당했을 때 할 수 있다? 침탈당했을 때 할 수 있고 선의의 특별승계에게는 못합니다. 이거 다 앞에서 할 때 했던 겁니다. 이 내용 다. 다음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하루 돼 있고 이 1년은 출소기간이고 제척기간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점유물 반환청구는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말 수 있다.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빼앗기는 걸 침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시험에 3번이나 나왔고 앞에 문제 풀었죠. 기망으로 인해서 점유물을 잃어버렸다. 건물을 상대방 사기에서 인도했다. 2번이나 시험에 다뤄 나왔어요. 사기, 기망은 침탈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준 것은. 내가 길거리 가다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그건 침탈이 아니에요. 미실 같은 거. 내가 을에게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그놈이 도망갔다. 횡령. 이런 것은 침탈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설사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탈자가 가지고 있지 않고 성기를 시켜줬을 때 그 자가 만일 모이면 선의의 특별 성기일 때는 반환청구 못 받습니다. 대신 악일 때는 할 수가 있고 포괄 성기인에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침탈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 간접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갑이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다는 말이 너무 번개처럼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접점유자가 점유한 물건을 병이 침탈했어요. 그럼 병은 당연히 점유권에 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점유가 침탈당하면 간접점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요 점유 매기간 동안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해야 되니까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것을 청구하고 반환받기를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는 자기에게 반환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 풀었었어요. 다음에 이것도 푸른 겁니다. 간접점유자가 있고 직접점유자가 있는데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걸 임의로 양도했습니다. 분명히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회수 청구는 아니 됩니다.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인데 침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데 이때 점유자란 직접 점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으면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즉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만 침탈입니다. 다음에 갑이 지금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갑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물건이 침탈을 당하면 소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 두 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점유하면 전세권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도 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점유하면 지상권 주장할 수도 있고 점유권 주장한다. 이런 권리를 우리는 본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권과 점유권을 두 개 갖고 있으면 둘 다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권에 관한 점유권에 관한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관한 소유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만일 1년이 경고했다. 1년이 경고하면 점유권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년이라는 동, 침탈이라는 동, 이런 것들은 점유물 반환 청구에만 있지 본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2번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일 때는 그래야지 않았다. 결국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못한다. 3번 공사로 인한 방해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됐을 때는 방해 제거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방해받을 염려가는 아직 방해받지 않고 있으니까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여기는 또는이 들어가야 되지 밑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번이 답이죠.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됩니다. 18번의 1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할 수 없고 2번은 기망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 나왔던 겁니다. 3번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4번은 직접 점유자의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인도했다.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했거나 말거나 지가 인도했으니까 이거는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합니다. 다음에 5번은 선의의 병에게 인도했으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갔습니다. 반환 청구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번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1년은 출소기간이다. 2번은 선의의 병, 3번도 선의의 병이니까 이 병에게는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선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선의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답은 침탈, 선의, 특별 1년 내 이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5번은 사기니까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침탈, 선의, 특별, 승계 1년 내. 다음에 꼭 간접 점유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되고 직접 점유자가 임의를 양도하면 침탈이 아니다. 그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요게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 회수 청구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시역권, 전세권 들어갑니다.